매년 5월 첫째 주 토요일,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록스타의 콘서트를 보러 온 것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94세의 노인이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버크셔 해서웨이 추주총회. 별명은 자본주의의 우드스톡.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선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2024년 총회는 특별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동반자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맞는 총회였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찰리가 없는 이 자리가 낯설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40분은 바로 이 오마하의 현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투자 철학의 정수입니다.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닌 삶과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상대하는 태도 마이너스 미스터 마컷과 기질. 미스터 마켓을 소개합니다. 1949년 컬럼비아 대학의 한 강의실. 젊은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레이엄은 칠판에 이상한 인물 하나를 그려냅니다. 여러분, 미스터 마켓이라는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을 앓는 사업 파트너입니다. 매일 당신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당신이 가진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팔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친구의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미스터 마켓은 들떠서 외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당신 지분을 비싸게 사줄게요. 화요일 오후 그는 우울해져서 속삭입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아요. 제 지분 헐값에 드릴게요. 버핏은 이 개념을 75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항공주가 폭락할 때 그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기질이 지능을 이긴다. 버핏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IQ가 얼마나 높아야 하나요? 그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IQ 125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낭비예요. 대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기질 템퍼러먼트입니다. 기질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3월 닷컴 버블의 정점. 버핏은 IT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한 유명 잡지는 그의 얼굴을 표지에 실으며 워렌, 당신은 끝났어?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5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해서 돈을 벌 바에는 이해하는 것을 고수하다가 구식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1년 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버크셔는 역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기질의 힘입니다. 공포와 탐욕의 춤.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이었죠. 그날 저녁 한 기자가 버핏에게 전화했습니다. 버핏 씨, 오늘 당신은 얼마나 잃으셨습니까? 장부상으로는 3억 4,2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버핏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오늘도 똑같이 팔렸고 질레트 면도기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회사들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미스터 마켓의 기분뿐입니다. 다음 날 버핏은 주식을 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이 유명한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60년 투자 인생의 핵심 원칙입니다. 서클 오브 컴피턴스 마이너스 아는 것만 깊게. IBM과 애플 이야기. 2011년 버핏이 IBM 주식을 107억 달러어치 매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IT 기업을 멀리하던 버핏의 변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드디어 버핏도 기술주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5년 후 버핏은 IBM 주식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30% 손실을 보면서요. 2016년 버핏은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합니다. 왜 IBM은 실패하고 애플은 성공했을까요? 버핏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IBM을 살 때 저는 기술 회사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을 이해한다고 착각했을 뿐이었죠. 반면 애플을 살 때는 소비재 회사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은 사람들이 $1000를 주고도 잃어버리면 당황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원의 크기보다 경계가 중요하다. 버핏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에는 너무 어려움 투 하드이라고 쓰인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모두 이 파일로 들어갑니다.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그 파일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제 키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해하는 얇은 파일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클 오브 컴피턴스 능력의 원 개념입니다. IBM 창업자인 톰 왓슨 시니어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보다 나은 점이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네. 코카콜라 50년을 기다린 투자.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10억 달러어치 매수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00년 된 회사인데 왜 이제야? 버핏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1988년이 되어서야 제가 코카콜라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콜라를 팔았습니다. 25센트에 6병을 사서 5센트씩 낱개로 팔았죠. 하지만 투자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18억 잔의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마실 겁니다. 10년 후에는 훨씬 더 마시겠죠. 이것보다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36년이 지난 2024년 그 10억 달러는 25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간 이유. 2020년 8월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각각 5%씩 매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버핏은 평생 미국 팍 투자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입니까? 제가 일본어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50년 전 미국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단순하고 이해 가능하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4년 후 일본 투자 수익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서클 오브 컴피턴스는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이해의 경계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현실 조언 마이너스 인덱스가 답일 때 100만 달러의 내기. 2007년 버핏은 특이한 내기를 합니다. 향후 10년간 S&P 500 인덱스 펀드가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이길 것이다.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테드 세이디스가 내기를 받았습니다. 판도는 100만 달러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비웃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가 모인 헤지펀드가 단순한 인덱스에 진리 없다. 10년 후 결과. 마이너스 S&P 500 인덱스 연평균 8.5% 수익. 마이너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연평균 3.0% 수익. 버핏이 이겼습니다.
시상식에서 버핏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 2013년 버핏은 주주 서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 유언장에는 아내를 위한 신탁 운용 지침이 있습니다.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적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아내에게는 개별 주식이 아닌 인덱스를 추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 아내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전문가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수수료의 복리. 한 주주총회에서 젊은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핏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시다. 연 10% 수익률로 30년이면 17만 4,494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펀드 수수료가 연 2%라면 30년 후 10만 62달러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7만 4천 달러입니다. 당신 돈의 42%를 수수료로 낸 겁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면 수수료의 복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왜 버핏은 인덱스를 사지 않는가?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인덱스가 아닌 개별 주식을 삽니까? 버핏이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6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고 수천 개의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시장을 몇 퍼센트 이겼을 뿐입니다. 당신이 주말 골퍼라면 타이거 우즈처럼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페어웨이에 공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금과 인내 마이너스 기회는 드물게 한꺼번에 온다. 1890억 달러의 현금 더미. 2024년 5월 버크셔 주주총회. 한 주주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이 1890억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현금입니다.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버핏은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1969년 저는 버핏 파트너십을 청산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바보라고 했죠. 하지만 1973년 시장이 50% 폭락했을 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회는 비 오듯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어느 날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때 양동이가 아니라 욕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2008년에 전화 한 통. 2008년 9월 23일 오후 4시. 버핏은 골드만삭스 CEO 로이드 블랭크파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골드만삭스도 위기였습니다. 버핏은 1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50억 달러 투자. 조건은 10% 우선주 배당.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이 순간을 20년간 기다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 말입니다. 5년 후 버핏은 3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애플 지분을 판 이후 2024년 버핏이 애플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포기하는가? 버핏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찰리 먼거가 생전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워렌과 나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립니다. 벌링턴 노던 산타페의 교훈. 2009년 버핏은 철도 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77세의 나이에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저는 이 회사를 15년간 지켜봤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쌌습니다. 2009년 드디어 적정 가격이 되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보상입니다. 현재 벌링턴 노던은 매년 80억 달러의 이익을 냅니다. 오막. 경영자 문화 평판 마이너스. 이름은 칭찬하고 비판은 종류로. 네브래스카 가구점 이야기. 1983년 버핏은 오마하의 작은 가구점을 방문했습니다. 네브래스카 가구점 너브래스커 퍼니처 마트. 창업자는 89세의 로즈 블럼킨, 러시아 이민자 출신 할머니였습니다. 버핏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회사를 제게 파세요. 얼마에?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6천만 달러. 좋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악수 하나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중에 항의했습니다. 실사도 안 하셨습니까? 로즈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실사가 필요 없습니다. 로즈 부인은 103세까지 일했습니다. 네브래스카 가구점은 현재 연매출 20억 달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정직. 1972년 버핏은 시스캔디를 인수했습니다. CEO 척 허긴스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버핏이 물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품질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주는 사탕이니까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시스캔디의 품질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솔로몬 브라더스의 위기. 1991년 버핏이 투자한 솔로몬 브라더스가 국채 입찰 조작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버핏은 임시 CEO를 맡았습니다. 첫 직원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는다면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나올 만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동이 내일 신문 일면에 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그것을 읽는다면? 9개월간의 구조조정 끝에 솔로몬은 살아났습니다. 일본 오사와의 약속. 2023년 버핏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일본 5대 상사 CEO들과의 만찬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100년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한 CEO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숫자보다 중요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기 -선 서킹을 멈춰라.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실수.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의 가장 큰 실수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였습니다. 1965년 버핏은 뉴잉글랜드의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습니다. 왜 사양산업인 섬유회사를?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약속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버핏은 화가 나서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20년간 섬유 사업은 적자였습니다. 만약 제가 섬유회사가 아닌 보험회사로 시작했다면 버크셔는 지금보다 2배는 컸을 겁니다. 감정적인 결정의 대가로 2천억 달러를 날린 셈이죠. 하지만 버핏은 이 실수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섬유회사의 현금으로 보험회사를 샀고 보험회사의 현금으로 다른 사업을 샀습니다. 실수가 제국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데이터와의 전쟁. 1993년 버핏은
구두 회사 덱스터 슈즈를 인수했습니다. 가격은 4억 3,300만 달러. 문제는 현금이 아닌 버크셔 주식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덱스터 슈즈는 파산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구두에 밀린 것입니다. 그때 지불한 버크셔 주식의 현재 가치는 80억 달러입니다. 제가 한 최악의 거래입니다. 현금으로 했다면 4억 달러만 잃었을 텐데 주식으로 해서 8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은 절대 팔지 마세요. 심지어 다른 좋은 회사를 사기 위해서도. 선-마이너스 서킹의 대가. 버핏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선-마이너스 서킹 엄지 빠는 것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결정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월마트 샘 월튼을 만났을 때 바로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를 천재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광고 모델을 이해하면서도 망설였습니다. 이 세 회사를 놓친 기회비용은 수천억 달러입니다. 실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커미션한 일과 오미션하지 않은 일. 오미션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자세. 2023년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버핏의 대답. 첫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둘째, 실수를 수정하세요. 자존심은 버리고. 셋째, 실수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으로 요약되는 용기. 마지막 질문. 2024년 주주총회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투자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버핏 씨, 당신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94세의 현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문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두 번째,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세 가지 통제 가능한 것. 그리고 버핏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투자에서, 아니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우리의 태도. 시장이 춤을 추든 울부짖든 우리는 침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규율.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셋째, 우리의 시간. 시간은 좋은 기업의 친구이고 나쁜 기업의 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마하를 떠나며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누군가는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비밀 공식이나 필승 전략을 기대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버핏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투자는 IQ 테스트가 아닙니다. 투자는 인내력 테스트입니다. 투자는 정보 게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기질의 게임입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닙니다. 투자는 준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나무는? 답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오래 보유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시간이 당신 편이 되도록,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오마하의 현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인내와 규율, 겸손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힘을 믿는 용기. 이것이 워렌 버핏이 94년의 삶과 60년의 투자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The best time to plant a tree was 20 years ago. The second best time is now.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